오늘 이야기는 서울에 사시는 4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때는 2008년, 15년 전 겨울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너무 무서웠던 경험이라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현재 피부 미용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만 아직까지 그 사람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5년 전 제가 20대 중반일 때 피부샵에서 일하고 있는 언니 제안을 받고 같이 일을 하게 됐죠. 피부샵 내에 마사지샵이 달려있는 특이한 구조의 가게였고 피부 관리를 하러 온 손님들이 원하시면 마사지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언니는 피부 관리, 저는 마사지 담당이었는데 언니가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미진아, 언니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든? 언니가 하는 말은 고객들 집으로 찾아가서 피부 관리도 해주고 마사지도 해주는 출장 관리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묻는 겁니다. 그 당시 가게 사정이 좋지 않았고 앉아서 손님만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저는 언니 말을 듣고 한참 고민하다 결국 출장 관리를 해보기로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출장 관리는 샵에 방문할 수 없는 일부 고객만 가능한데 예를 들어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 또는 거동이 힘든 환자나 노인들에 한해서 가능했죠. 그 외는 불법이라 언니와 저는 가이드라인을 지키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예약 전화를 받게 됐고 저는 출장 준비를 하고 있었죠. 관리를 받는 고객님은 30대 여성분인데 산후관리 때문에 전화를 주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위치가 홍제동에 있는 조그만 모텔이었어요. 가끔 가다 혼자 편하게 관리받기 위해 모텔로 오시는 여성 고객분들도 계셔서 의심 없이 목적지로 향했고 모텔방 앞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을 열고 나왔는데 순간 당황스러웠죠. 당연히 여자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50대로 보이는 아저씨가 나오시는 겁니다. 뭐지? 잠시만요. 제가 잘못 온 것 같아 주소를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여기가 맞았어요. 그때 아저씨가 하는 말이 출장 마사지 맞죠? 사실은 제가 받을 게 아니고 우리 와이프가 예약한 건데 주소를 잘못 보냈나 보네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아내가 있는 집까지 직접 데려다 주겠다고 하셨어요. 괜찮다고 몇 번이나 사양했지만 출장 관리비를 손에 쥐어주면서 주차장으로 서둘러 내려가더군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 아저씨 차에 타게 됐고 모텔 위치가 홍제 일동이었는데 대략 15분 정도 이동해 개미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벽화마을로 유명한 곳인데 사건이 있을 당시는 벽화가 그려지지 않을 때였고 그때 모습은 낡은 주택들이 모여있는 달동네 풍경이었죠. 아저씨는 한적한 곳에 주차하고 나서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은 오후 3시쯤이었고 그날따라 날씨도 좋아서 위험하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앞장서서 가고 저는 뒤따라 가고 있었는데 차로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길을 걷고 있었어요. 한참 걸어가니 계단이 보였고 계단을 올라가기 전 보이는 집 마당에서 진돗개가 짖는 소리가 나더군요. 그 집을 지나쳐 구석진 곳으로 걸어갔고 아저씨가 향한 곳은 골목 끝집이었는데 양 옆집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으로 보였습니다. 파란 색상의 녹이 쓸어있는 철문이었는데 문을 열어 먼저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게 됐죠. 밖에서 봤던 모습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래된 집이었고 여기서 살면 정말 힘드시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관을 열고 들어가서 뭔가를 보게 됐는데 그게 신발장을 보니까 남자 신발만 가득하고 여자 신발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 사모님은 어디 계세요? 방에서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얼른 들어가시죠. 그래서 아저씨와 같이 방으로 들어갔는데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 납치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아저씨가 다가와서 한마디 하는데
와이프가 잠시 일이 있어서 나간 것 같은데 전화해 볼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저씨는 전화를 하고 있고 저는 여기서 나가려고 현관문을 쳐다봤는데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옛날 집이라 도어락이 아니고 열쇠로 여는 문이었는데 문 주변으로 자물쇠 여러 개를 달아 고정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열쇠가 없으면 밖으로 나가는 건 불가능했고 언니에게 제 사항을 알리기 위해 그 자리에서 문자를 여러 번 보냈죠. 바로 그때 아저씨가 제 휴대폰을 가로채더니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위협을 하기 시작했죠. 사과 정도 깎는 조그만 칼이었는데 칼 크기보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겁이 났습니다. 아저씨 왜 이러세요? 진정하시고 칼 내려놓으세요. 무서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을 건넸어요. 그 분위기에 소리를 질렀다가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아저씨를 위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는 점점 차분해지더니 갑자기 신세 한탄을 하더군요. 본인이 능력이 없어서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고 남은 건 오래된 집밖에 없다. 이 집에 오면 아내 생각이 나서 모텔에서 혼자 지내는데 너무 외롭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정말 섬뜩했습니다. 때마침 누가 왔는지 현관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고 아저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현관으로 가서 누구냐고 물었죠. 그리고 저를 쳐다보면서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는 액션을 취하더군요. 현관 밖에서는 어떤 여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뭘 점검해야 된다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 같았죠. 아저씨는 귀찮다는 듯이 다음에 오라고 했지만 현관 앞에 있는 여자는 집요하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저씨가 짜증을 내면서 자물쇠를 풀고 현관을 열었는데 문 앞에 있는 건 경찰이었습니다. 아저씨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검거됐고 저는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죠. 경찰분께 들었는데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이곳은 무허가로 지어진 집들이 많다고 하던데 그런 이유 때문에 살다가 버리고 간 빈집들이 많다고 들었죠. 지금이야 집마다 관리 번호가 붙어 있어서 이런 일이 드물겠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 점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던데 빈집을 찾아내 본인 집처럼 가장한 뒤 몰래 사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죠. 그 아저씨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들었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벌써 2차례나 이곳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제가 아저씨와 걸어갈 때 진돗개가 있는 집을 지나쳤는데 그 집에 사시는 할머니가 개가 짖는 소리를 듣고 나왔고 아저씨와 제가 빈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죠. 할머니는 평소 부분 치매를 앓고 있었는데 기억이 흐리신지 정확한 집을 알려주지 못해서 경찰분들이 한참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할머니께 감사하다고 몇 차례나 말씀드리고 집으로 갔죠. 집으로 가서 언니와 통화를 했고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니 깜짝 놀라면서 괜찮냐고 묻더군요. 그리고 분명 여자가 예약을 했는데 정말 이상하다고 말했죠. 그 일이 있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출장 관리를 받을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이 사건 때문에 출장을 하지 않기로 했던 터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장은 어렵겠다고 말씀드렸죠. 그 순간 여자 목소리에서 갑자기 남자 목소리로 바뀌더니 웃으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너 나 본 적 있지?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쳐서 전화를 끊었고 그 목소리는 한 달 전쯤 들었던 아저씨 목소리였죠. 그렇게 전화를 끊고 2번 다시 연락은 오지 않았는데 또 다른 출장하는 곳에 전화해서 범죄를 저지를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분명 현행범으로 검거됐는데 한 달 만에 전화가 온 게 너무 황당했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해서 확인하려고 했으나 그 아저씨와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고 나중에 가게까지 찾아올 것 같아 조용히 넘어갔죠. 요즘 같았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그 당시는 어린 나이라 그랬던 건지 보복당할까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그 아저씨 목소리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